자, 빅입니다. 오늘은 진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이런 어떤 집값 폭락,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거의 다 폭락했죠. 저희 집 대구인데, 대구도 거의 많이 폭락했죠. 저희 엄마 며칠 전에 통화해봐도 뭐라더라, 한 1억 정도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거의 대구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데도 비슷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데가 많이 있나 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연끌하지 말걸. 연끌이란 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연끌한다 그랬잖아. 연끌하지 말고 그냥 파산할래요. 이렇게 지금 연끌해서 잔뜩 집을 사놔서 집값이 오르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팔고 또 어떤 차익을 남기겠다. 또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영혼을 끌어모으다시피 이것저것 다 빚내가지고 이렇게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자 내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파산한다고. 결국은 빚잔치를 하게 됐다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집이 경매를 놓은 게 많아서 경매가 폭정됐다고 하죠. 지난해 이미 경매가 폭정, 경매 물량이 엄청 나왔다는 소리요. 이런 고금리의 연끌족들도 경리가 쏟아졌다. 금리는 높고, 이 말은 결국은 금리가 높다면 이자가 높아서 그 어떤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많은 진짜 아파트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 집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끌을 해서 자가를, 즉 자기 집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자기 집을 만들어놔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집담보로 대출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진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가 안 좋죠. 물론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0대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기존의 3.27%에 가상금리 3.2% 합쳐져서 6.47%. 다시 말해서 배가 됐다는 소리죠. 배가. 대출 이자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저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상금리 붙어가지고 이자가 더 늘어나 버렸어. 은행들만 이익을 보는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은행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들도 힘들다고 이렇게 명예퇴직시킨다고 명퇴시켜도 명퇴시키는 사람들한테 몇 억씩 주잖아. 몇 억씩 주면서 명퇴시키면 저 같아도 몇 억 받고 퇴직하고는 다른 직장 또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몇 억 받고 퇴직할 수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1 파이낸셜 뉴스가 법원 등기 정보 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국은 지난해 어떤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처럼 집합 건물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55,422건, 55,42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2010년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전이죠. 이때 어떤 56,347건으로 가장 많은 거라고. 임의경매는 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이런 어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그때 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가 임의경매라는 거예요. 결국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는데 그 은행에서 돈 빌린 걸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나 아니면 이자를 꼬꼬 갚거나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라 처음에 빌릴 때 조건을 하고 빌릴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하면은 은행 측에서 이제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이런 이 집이나 이런 그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해서 이제 대출금 회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걸 부동산 경매에 넘기는 절차가 임의경매라는 거죠. 임의경매 이런 말들도 그냥 이렇게 보면 상식적인 용어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집합 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단위 건수로 보면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이만큼, 여기 2010년에 56,347건에서 그걸 조금 올라갔다가 쭉 그래도 이렇게 2016년 17 이때가 제일 그래도 경기 좋았나 봐.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때 또 2021년, 22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 재작년, 2023년, 2024년 이때부터 확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막 그러면서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한 이 시점에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은행에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겠죠. 뭐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죠. 누구한테는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잖아. 자기가 지금은 나는 좀 괜찮아 이래도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는 게 사람 삶이니까. 정말 이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바당바당 거려도 살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일확천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떤 정말 나쁜 짓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슨 남한테 사기치고 이런 것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런 것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 단기간에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벌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해당 통계가 아까 전에 저 도표봤던 그 통계가 2010년부터 제공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4년을 포함해서 2010년이랑 2012년, 2013년 이렇게 4차례에 불과하다 해서 결국은 그 15년의 과정 동안 이런 어떤 등기, 임의경매를 신청한 게 5만 건 넘어선 게 이만큼 많지 않다는, 15년에 4년, 즉 10년 정도는 그렇게 이만큼 5만 건이 넘을 만큼 경매가 폭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최근 들어서 이런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게 그냥 참다 견디다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집합건물 어떤 임의경매 신청 건수, 집합건물인데 집합이라고 합니다. 신청 건수는 2021년에 이만큼, 2022년에 또 24,000여 건에 불과했다. 2022년, 2022년은. 근데 고금리가 본격화된 재작년, 즉 2023년부터 39,000건을 기록하고 이게 결국은 작년에는 55,000여 건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게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버티다 못하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뭐 말도 많은데, 갑자기 우리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뭐 계엄령을 선포하는 덕택에 아주 경제도 완전히 지금 더 작살이 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얼어붙은 경제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으니까 경기가 더 얼어붙어서, 뭐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진짜 눈이 보이면 어디 기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국회의원들, 특히 뭐 지금 이렇게 야당이니 여당이니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이라고 하고 있는, 빨리 이런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보면 진짜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어. 그쵸?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난 집값 급등기인 2020년하고 2021년에, 그러니까 집값이 확 올라서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막 연끌을 해서 집을 사놨는데, 그래서 그때 대출로 집을 산 이런 연끌족들이 결국은 이런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서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4년 그리고 또 올해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잡은 거지. 막 주식도 코인도 보면 한참 오를 때 건물을 잡은, 지금 뭐 비트코인 많이 떨어져 있다던데, 그럼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건물을 잡은 사람은 어떻겠어? 죽을 맛이겠죠. 왜, 뭐, 지금 보면, 이, 대구도 아까 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지금 뭐, 대구에 보통 뭐, 우리 처갓집 사는 그 집을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뭐 들어서고 뭐, 재개발하고 하면서 해서, 한때 제일 올라갔을 때는 진짜 거의 뭐, 10억 가까이, 10억도 넘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라더라? 6, 7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걸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 진짜 10억, 11억 이럴 때 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6, 7억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파산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거기 지금 뭐 처가집 사는 사람은 뭐 돈이 뭐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냥 냅두자고. 냅두다가 나중에 뭐 더 보자고. 지금 뭐 이 가격에 그냥 처분하기에는 뭐 좀 아깝다고. 그러니까 그냥 냅두자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또 뭐 지나가지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갑자기 막 경기가 또
좋아져 트럼프 당선되고, 트럼프가 참 대통령 되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뭐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좋은 뭔가 어떤 사회가, 경제가 살아날 듯한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거나,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도 솔직히 그런 거 정확하게 못 예측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또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그냥 뭐 없는 돈으로 치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여유있게 냅두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돈을 벌 거라고. 그냥 없는데 막 이렇게 나도 한번 이렇게 부자가 돼보자 싶어서 이것처럼 집값이 한창 급등기인 2020년하고 2021년에 막 대출 이것저것 받아서 연꿀로 그래서 산 어떤 연꿀족들이 이제는 도저히 몇 년을 이렇게 또 집값이 그대로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거보다 더한 경우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견디지 못하게 돼서 집을 내놓고 파산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렇게 집값 상승기에 매일 시기를 놓칠까 봐 한참 막 집값 오를 때 나도 사야지 이럴 때 사야지 나중에 또 막 더 오르면 차익도 벌고 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몇 억씩 벌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매입 시기를 놓칠까 봐 패닉 바잉 공황구매 보통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포모라고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즉 fear of missing out 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자기도 뭐 그걸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가 그런 기회를 missing out 놓칠까 싶어서 오는 그런 fear 두려움 공포 이런 것처럼 어떤 패닉 바잉, 공황 구매에 막 사람들이 나서서 집값 상승기에 막 자기도 사야지 하는 그런 패닉 바잉에 나서서 그래서 그때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의 노도강의 노원, 뭐 도봉구, 강북구에서 어떤 강남이 아닌 이런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및 빌라 등은 이때 막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매수 수요가 엄청 몰렸을 때죠. 그래서 이때 막 여지역에 산다고 하면 산 사람들이 지금 막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경매로 막 넘어간 거예요. 이런 연골족들의 고통은 근데 곧 끝날 게 아니고 이것처럼 계속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확 좋아지고 그럴 것 같지 않죠. 내년에 확 경기가 올해 경기가 확 살아난다거나 그런 어떤 보장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바닥을 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암울한 전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값은 하락이나 부합세. 이건 서울 지역이 지방은 이거보다 더하죠. 아까 전에 대구도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엄청 큰 도시라고 보도 대구도 그런데 대구 아닌 다른 어떤 진짜 중소도시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이렇게 보면 가격으로는 정말 고급 아파트들 강남에 대형 부평수의 어떤 고급 아파트 그런 것들은 또 오른다 하더라고. 그건 뭐 돈 있는 애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해서 그런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딴 세상 얘기죠. 그렇죠? 지방은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뭐 아까 몇몇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더 큰 하락. 부산도 뭐 이렇게 집값 내려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어떤 뭐 어떤 이 집값들 그런 것들은 계속 뭔가 하락하는 어떤 암울한 전망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연골족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 이런 게 참 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올해 역시 이런 어떤 양극화, 뭐 정말이지 막 부유한 동네에 있던 집값은 오르는데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집값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가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다고.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저가 및 외곽 지역은 타격을 더 받을 수 없다. 대출 규제가 돈을 빌리는 규제가 완화되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사는 것도 못 사는 거지만 새로 막 요즘 또 보면 여기 구미 같아도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막 짓고 있어. 그런 아파트를 팔릴까? 거의 안 팔려.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짓니까 뭐 이런 건설업체도 부도나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집값은 집값대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집값은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어떤 집을 살려고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또 까다로지만 이런 뭐 중저가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구매를 못하니까 그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 뭐 있는 사람들도 원래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골족들의 경매 물건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인다. 꼭 연골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 소상공인들 하다가 결국은 없으면은 자기 집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쌓이고 못 갖고 아마 결국은 또 집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는 이런 어떤 고통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이런 게 언제 끝나게 될지 곧 끝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